가족과 너무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때때로 평화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솔직해지는 것이 항상 올바른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서 많은 어른들은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벽을 쌓거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지혜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와 존엄성, 그리고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른들이 자신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어 할 수 있는 5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훈들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강하게 서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부드럽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평화와 자유가 올 수 있는지 놀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5가지 통찰이 여러분이 가족과 연결되는 방식을 바꾸고 황금기 동안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1. 재정 결정과 자산. 나이가 들수록 가장 섬세한 주제 중 하나가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재정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혼란이나 미래의 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것을 나누는 것이 종종 긴장, 오해, 심지어 감정적 거리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축, 투자 또는 얼마를 저축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원치 않는 조언, 압박 또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돈을 다르게 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족이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걱정이나 의견이 경계를 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슬픈 경우로는 예전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자산의 규모를 알게 되면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자녀와 공유하고 곧 모든 결정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의심을 받는 상황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집을 팔거나 투자를 변경하거나 손주를 위해 더 많이 저축하라는 조언을 끊임없이 듣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요청했을 때 조언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개인적인 선택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매우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재정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 정보를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라도 통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게 돈을 쓰는 스마트한 방법인지 확신해. 또는 지금 그중 일부를 기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같은 말을 듣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선택이 관찰되고 판단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돈 이야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과 재산을 명확히 계획하고 필요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정확한 금액, 무엇에 쓰는지 또는 개인적인 투자에 대해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세부 사항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 정보를 일부 숨기는 것이 외부의 압박이나 의견 없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라 평생 동안 얻은 지혜입니다. 긴급하지 않은 건강 문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건강 문제, 즉 통증,
피로, 간헐적인 이상 감각을 겪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가족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는 그들이 정보를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소한 불만으로 부담을 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작은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때때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들고 경우에 따라 가족이 너무 일찍 개입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허리 통증이나 어지러움을 가볍게 언급했을 때 갑자기 자녀들이 어떤 의사를 만나야 할지,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어떤 음식을 줄여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종종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압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건강 기사를 찾아보고 예약을 잡고 더 잘 돌봐야 해 라고 말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동안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않은 것처럼요. 감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가족은 당신을 실제보다 더 약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이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호하거나 감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을 여행에서 제외시키고 운전을 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집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드럽게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일은 단지 산책 후 무릎이 뻣뻣하다고 언급한 것뿐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건강 문제는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함에 대해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몸을 책임지고 있으며 당신의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삶과 건강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며 스스로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 패닉이나 압박을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 반성이 도움이 되었다고 댓글로 3번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서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새가족 갈등에 대한 진정한 생각 가족 관계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종 가족의 어른으로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간에 끼게 됩니다. 상속에 대한 논쟁, 형제 간의 오해, 또는 시댁 간의 긴장, 이러한 상황은 모든 가족에서 발생합니다. 충분히 오래 살았다면 아마도 당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느끼거나 의견을 나누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조언을 제공하며 평화를 가져오려 했지만 갑자기 새로운 표적이 되었다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한쪽 편을 들었다가 나중에 당신의 말이 아프게 기억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족 갈등은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종종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다시 차분해 보이더라도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를 쉽게 잊지 않습니다. 한쪽 편을 들면 논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젊은 구성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딸의 양육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위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정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그 말이 나오면 그것은 남습니다. 당신이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판단받는다고 느낄 수 있으며 그런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유용한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들은 비판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거리가 시작되면 다시 좁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의 조용한 힘 중 하나는 언제 침묵을 지킬지를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장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결정에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간단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또는 당신이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말들은 당신의 관계를 보호하면서 당신을 불필요한 드라마에 끌어들이지 않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의 평화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네, 과거에 대한 후회 인생의 후반부로 나아가면서 뒤돌아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 취하지 않은 기회, 그리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후회는 모든 사람에게 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회를 느낀다고 해서 항상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과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인생의 만약에 대해 털어놓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경력 선택, 자녀를 양육한 방식, 또는 지나치게 놓친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심지어 치유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후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젊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 라고 말하면 자녀는 그것을 당신을 실패시켰다는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했어야 한다거나 꿈을 쫓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과 함께한 삶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도요. 그런 말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혜롭고 충만한 존재로 보려던 마음에 죄책감이나 혼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래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이나 잃어버린 우정에 대한 간단한 기억이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해한 이야기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과거의 그림자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강하고 안정된 인물이 아닌 오래된 기억에 갇힌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후회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하고 느끼고 배우는 것은 완벽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후회를 나누는 것은 과거를 바꾸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무게를 더할 뿐입니다. 과거는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지고 갈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반성은 말보다 더 강력할 수 있으며 모두에게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이러한 반성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댓글로 4번째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벨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사려 깊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5. 당신의 재정 상황의 전모도는 가족 내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동시에 조용히 거리감, 긴장 또는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재정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축했는지,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는 조용히 겪어온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때때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당신의 전체 재정 상황을 알게 되면 그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족이 당신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일부 친척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움을 기대하거나 미래에 그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미묘하게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그들이 당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지나치게 걱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나쁜 경우 당신의 판단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은 가족 내에서 역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독립성 문제도 있습니다. 당신의 재정 생활이 알려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에게 조언할 권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요청하지 않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주려는 생각으로 개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통제력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얼마를 써야 하는지, 또는 당신에게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공유한 세부 사항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고문이나 당신의 뜻을 수행할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종종 간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공유하고 그 이상은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세부 사항을 숨기는 것은 당신에게 더 많은 통제력을 주고 불필요한 의견이나 압박으로부터 당신의 평화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돈에 대한 대화가 사람들 간에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점의 힘을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재정 생활은 당신의 것입니다. 특정 부분을 비공식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독립성뿐만 아니라 관계도 보존합니다. 기대가 아니라 신뢰, 배려,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최종 생각 이 비디오의 끝에 다다르며 오늘 우리가 탐구한 5가지에 대해 조용히 반성해 보세요. 특정 문제를 개인적으로 유지하는 선택은 거리감을 만들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보호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며 가장 중요한 관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으며 때때로 가장 큰 지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나은 경우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가족과 무언가를 나누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겼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현명한 길이었다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지혜가 형성되는 방법입니다. 수년간의 삶을 통해 관찰하고 배우고 언제 말하고 언제 가만히 있어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얻는 선물 중 하나는 명확함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화, 독립성, 그리고 의미 있는 연결입니다. 당신이 나누는 것에 대해 사려 깊게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인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신성한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서 오늘 비디오에서 당신에게 감명을 준 통찰을 공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누면 다른 누군가의 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며 영혼에 닿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